자,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태민입니다. 네, 12월 예. 이종입니다. 그렇죠.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 한 번 또 이종훈 의원님을 또 오늘은 제가 부탁을 했어요. 그죠? 그렇죠. 평상시 내가 부탁을 하는데 오늘은 또 반대로 됐는데 항상 저는 그래요. 우리 민태민 의원하고 방송할 때 가장 즐겁고 좋습니다. 왜? 시원시원하거든요. 그리고 또 궁금한 것도 이 자리에서 다 알려주고 그래서 저는 민태민 의원을 좋아하고 또 방송을 할 때도 또 시너지 효과가 좋습니다. 항상. 그러니까 방송 찍는 날 지난 방송 때도 좀 결과가 좋았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그렇죠. 어떻게 운이 좀 따랐죠. 솔직히 경마는 좀 운도 좀 따라야 돼요. 분석도 좋고 실력도 좋고 뭐 소스도 좋고 조기도 다 좋지만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배팅을 할 때 좀 운이 따라야 우리가 한 마리 들어온 거지 콜차 먹자 지금 좀 짜증나죠. 그렇죠. 예. 일단 오늘 이종훈 의원님 승부처가 4경주 10경주예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4경주, 10경주, 특히 10경주 오늘 메인이고 4경주가 전반부 하이라이트 승부인데 내용이 되게 다 좋아요. 그냥 뭐한테 맞춰서 경마한테는 그래요. 배팅을 해서 내가 배팅한 돈이 들어와야지 뭐 배팅해서 3,000배, 10,000배짜리가 푸차 먹자 저번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저는 2배짜리라도 확실한 거, 들어올 수 있는 거 그런 배팅을 좀 지향하고 있고 적중을 좀 지향하고 있습니다. 예. 자, 민태민은 7경주, 8경주를 준비를 했고요. 그 중에서도 8경주를 메인 승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벌써 올해가 이제 12월 달이 돼버렸어요. 경마하다 보면은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데 한 해 마무리 잘해야죠. 네, 뭐 잘해야죠. 올해 12월 달 이번 주 브리더스 거 다음 주 그랑프리 그 다음 주 제주도 제주일마 뭐 3연속으로 대상주가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또 셋째 주에는 부산 경마시죠. 그렇죠. 셋째 주 쉬고 그 다음 주에는 제주 쉬고 마지막에는 서울에 쉬는데 돌아가면서 쉴 때마다 경마장들을 좀 잘 찾아다니면서 제가 본전에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1경주부터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7번 천년의 태양이 최고 인기마의 신의 마필 중에서 잠재력 좋은 1번 조이블레이드 1번, 7번이 최저 배당인데 어떻게 보세요? 1번 놓고 해야죠. 1번 그냥 조이블레이드. 서울에는 페로비치, 제주에는 전현준이, 부산에는 누구? 조인건이죠. 그냥 놓고 웬만하면 특별한 이유가 없다. 말도 좋고 승부도 한다. 같은 조건이다. 그럼 조인건입니다. 1번 게이트고 조이블레이드 포인트인데 뛰는 게 좋더라고요. 그냥 오지 않았겠습니까? 1번 게이트에서. 저도 뭐 1번 조이블레이드를 마번에 좀 먼저 잡았는데요. 7번 천년의 태양도 뭐 나쁘진 않잖아요. 뭐 지난번 최근 2번이 다 2세 센 말들 만나면서 2등 3등을 했던 말이기 때문에 저배당 1번 7번은 일단 기본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한방 가야죠. 한방. 이건 뭐 배당 관계없이 쌍만 이제 현장에서 좀 촉을 잘 세워서 쌍하고 그다음에 3복. 요즘은 예전에는 저는 솔직히 지금도 예상할 때 복승을 기준으로 해요. 그리고 복승을 한 50불 이상 무조건 사야 되긴 하는데 요즘은 삼복승도 지금 복숭아와 거의 비슷합니다. 매출이. 그리고 쌍승은 이제 그 밑을 이어가는데 이제 배팅 방법은 현장에서 잘 조절해야 돼요. 무조건 예전처럼 복승만 고집해서는 살아남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번, 7번 기본 구도의 대안은 현장에서 한번 압축을 해보겠습니다. 자, 서울의 이경주입니다. 부산 이경주죠? 네, 부산 이경주죠. 네, 제가 정신이 없네요. 자, 1번 장성희 질주, 그리고 4번에 투투 에이스, 5번 아람나래 3파전으로 배당판이 뚫릴 전망인데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는 뭐 그냥 또 이번에도 역시 1번 장성희 질주, 장성희 질주인데 포인 마필이고요. 원래 양기선 마방이 신마가 굉장히 짜요. 승부가 거의 약한데 제가 볼 때는 1번 장성희 질주 뛰는 자세나 조건 보니까 주행 또 이번에 연습까지 하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주행 연습을 한 게 주행 신발 2번 받은 거죠. 능력 비달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행을 새로 받아가지고 합격을 시켰는데 편성이 좀 약해요. 또 이번에도 굉장히 이게 분할 경주잖아요. 3경주에 이어서 그러다 보니까 1번 게이트고 최근에 조성근이가 좀 약간 기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최다승을 다투고 있는 조성근 기사한테 양기선 조기사가 빼라고 할 이유도 없거니와 여러가지 조건을 따져서 볼 때 1번 장성희 질주가 양기선 마방이 구조 마방이 신마승부는 짜지만 이번에는 신마승부 그것을 좀 깨지 않을까. 어떤 1번 장성희 질주 이번 정주 저는 우승 후보로 보고 있습니다. 예. 자, 민태민의 4번 투투 에이스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주행검사와 데뷔전 때 발주가 안 좋았죠. 그리고 초반에 좀 스텝이 꼬이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우리가 대하시라 그러죠. 그 대하시가 안 붙었던 말인데 제가 지난번에 이게 많이 좋아져서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앞에 갈 수 있다. 혈통으로 봤을 때는 순발력을 끌어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앞에는 갔는데 워낙에 또 센 구미에서 압박을 당하면서 무너지고 말았던 게 투투 에이스입니다.
지난번에 사실 저는 페인이 아마 당일에 급격하게 늘어난 체중 같았어요. 22kg 체중이 좀 오버가 됐었는데 이번에 이제 이성재 기수가 꾸준히 호흡을 맞추면서 그 불어났던 체중도 이제 원위치를 시켜 놓았을 것 같고 체중이 불면서 오히려 저는 스피드가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한층 좀 안정적으로 보여지는 게 4번 투투에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이종욱 의원님은 1번 장성의 질주죠? 네, 1번 장성의 질주. 예, 게이트 좀 살릴 것 같아요. 예, 저는 4번 투투에이스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부산의 3경주입니다. 여기도 강축은 없는데 일단 7번 탱이바이트라는 망아지가 주행검사 보니까 뭐 상당히 힘이 좋은 말이더라고요. 체형도 좋고. 어떻게 보세요? 아, 이거 와야죠. 네. 제가 뛰는 거 보니까 저도 주행사 보고 뭐 저는 솔직히 새벽 훈련을 잘 못 봐요. 대놓고에서 조교 동영상도 가끔 보고 그다음에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서울 거는 수요일 나가서 이제 쳐다보고 이게 좀 얻어오는데 뛰는 게 좀 새벽 조금씩 발걸음이 굉장히 좋아 보이더라고요. 뭐 그런 것 내 눈에도 좋아 보인다면 뭐 실전에서 잘 뛰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하여튼 뭐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말이 어떤 7번 댕이바이트란 말이 데뷔전인데 데뷔전 마필 치고 굉장히 잘 생겼고 잘 만들었더라고요. 또 특히 뭐 메인 피자마들이 기본 가락과 있기 때문에 7번 탱이바이트 조인건 기수고 아까도 제가 서두에 설명드렸지만 갑갑하거나 좀 약간 여러분들이 좀 아리까리하면은 조인건인데 이건 인기마예요. 그럼 조인건이죠. 개인적으로 7번 탱이바이트 조인건 기수 기생했으니까 뭐 다 모든 걸 떠나서 조건은 다 맞는데 뭐 기본적으로 봐서도 제가 볼 때 이것만 이길 만한 말이 없을 것 같은데 기승기수도 조인건이라면 좀 더 점수를 줘도 되지 않을까. 7번 탱이바이트 놓고 때리고 싶습니다. 예, 여기가 뭐 사실 탱이바이트라는 망아지 잠재력을 저도 아주 높게 보고 있고 거기 1번 운석이라든가 또 4번 애플골드, 5번 미스탱크, 6번 썬더스트럭, 거기에 8번 이제 플래시 미스까지 인기마들의 접전 구도인데 후차권을 뭐 하나씩만 좀 얘기를 해볼까요? 후착이요? 예. 우리 윈팀 유니언은 5번을 잘라놨더라고요. 그죠? 예. 5번 미스테이크를 아예 잘라놨는데 예. 이거 왜 잘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애플골드하고 4번하고 5번이 앞에 나가는 상황이고 근데 이제 외곽에 8번도 있는데 미스탱크가 제가 지난번에도 내용을 듣기에는 이건 선행 아니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탔던 기수가 하는 내용인데 전자에는 일단 별 그리다가 저는 좀 선행을 양보를 해주면서 몰고 갔죠. 그래놓고 이제 별 그리다가 여유있게 잡아냈는데 이거 진짜 여력적인 측면에서 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게이트도 안쪽에 4번 이제 김동영이가 있기 때문에 5번에 미스탱크를 좀 약하게 본 건데 이걸 좋게 보세요? 이게 예. 4번 이제 현재 세어보면 틀겠죠. 저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서 이마필이 선행을 가면은 좀 더 떼주고 문과 못 뛰는 건 맞는데 모래는 안 맞을 것 같아요. 모래는 안 맞고 그놈도 있고 우리 그 동영이하고 어수하고 둘이 이게 물론 이제 양보하고 뭘 떠나서 댕싸움을 하지 않을까요? 댕싸움은 그리고 그때 당시 애플골드가 전용의 모습을 보면은 스타트에서 튀어나갔어요 먼저. 근데 그럼 그때는 보면 알겠지만 주로가 외곽에서는 좀 빨리 튀어나가요 원래가 자체가. 그렇죠. 똑같은 4번 5번 게이트라면은 튀어나가는 미스탱크가 튀어나갈 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약간의 경합도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7번 저는 선행을 못 나갈까봐 겁나는 게 아니라 7번 테이바이트가 좀 빨리 잡을까봐 그걸 좀 건네고 있고요. 하여튼 5번 미스탱크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도 이번에도 봐야 될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저는 이제 8번 플래시 미스인데요. 데뷔전 때도 이거 조성곤이 타고 인기를 많이 모았을 때 저는 아예 자르고 들어갔단 말이죠. 그 당시에 우리가 1000년 동안도를 쌍으로 쌍대가리 믿고 우주대왕으로 한 방을 때렸던 경주였는데 힘이 아직 덜 차 있었어요 직전에는. 근데 이 아무래도 포인만 앞게 직전 대비해서는 걸음이 상당히 좀 호전된 모습이고 이종년님이 아까 제 그림하고 좀 비슷하게 보는 이유가 뭐냐면 애플골드 미스탱크가 있는데 탱이바이트가 이게 진짜 능력 말하면은 빠르게 압박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그 외곽을 타고 나오는 오히려 플래시 미스가 자리 싸움도 결코 외곽이지만 불리할 게 없다고 봐요. 그래서 민태민의 8번 플래시 미스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 4경주입니다. 첫 승부시네요. 네 오늘 첫 승부와 이제 방송의 첫 승부가 되겠는데요. 제가 일단 노리는 말은 이번 타고난 질주라는 말 때문인데요. 좀 이거 웃기는 말이더라고. 유닝 퍼펙트가 이제
20조 부산 네, 20조에서 네. 민정이 마방에서 네. 회사 같은 포인마필이었는데 딱 두 둘을 생산하고 폐사했어요. 근데 한 마리는 아직 서울에서 지금 데뷔가 안 돼 있는데 타고난 질주 이게 데뷔 때는 뭐 발주도 잘 안 되고 별로 없는 마필로 뭐 데뷔부터 인기도 별로 없었고요. 근데 전경주 보니까 저 깜짝 놀랐어요. 솔직히 제가 맛보니까 샀거든요. 그때 짜증나더라고요. 사실은 이게 껴버리는 바람에. 근데 이걸 자꾸 봤어요. 내가 동영상 몇 번 들려봤어요. 왜 저게 인코스 편하게 탔더라고. 탄 것도 좀 있지만은 말이 근성이 있더라고요. 서비스대를 이겨버리더라고. 그냥 여유있게 그냥 못 쫓아 못 넘어가더라고. 아예 자체를. 아사 이 타고난 질주란 말이 근성이 좀 있구나. 그리고 보니까 혈통도 장거리 혈통이고 1300m 전혀 1200인데 1300이면 물론 이제 4세 마필도 있고 3세 마필도 있지만 이미 6등급에 저는 개인적으로 4세 마필들 웬만큼 무슨 사연이 없으면 안 보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런 마필 다 잘라내고 또 3세 마필도 지금 이제 12월 달인데 뭐 얼마 더 떼 이제 4세 되는데 다 웬만하면 다 버려야죠. 특별한 마필 빼고는. 이번 타고난 질주 조건이 좋아졌더라고요. 내용도 좋고 힘도 작고 이 마필을 놓고 승부를 볼 건데 이제 상대만은 2세만 하나 봐요. 획득키는 좀 하나 봐요. 이거는 좀 복병으로 한번 보고 있고 같이 볼 거고 노림수 말이 있습니다. 노림수 말 유로신화도 봐야죠. 그렇죠? 3세마, 2세마 이거 두 마리 이런 말 들어다 때리려는 거 아니고 이런 말을 좀 놓고 이 놓고 때리는데 이 놓고 3번, 8번 같은 걸 좀 갖춰놓고 노림수 진짜 기대 만땅의 말이 하나 있습니다. 기대 만땅. 왜 못 뛰었는지 그리고 왜 이번에 출전을 시켰는지 그 이유가 분명한 말이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 이동자 승경주 지정했고요. 자 현장 마감 11분 전 제가 적중 기본이고요. 제대로 항구라 시켜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다경주 승경주 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오경주로 가시죠. 이번 오경주는 아무래도 7번 천년동안도가 비록 승분전이지만 뭐 편성도 잘 만난 느낌이고 전자의 걸음도 많이 좋아졌고 조성공 기수까지 안장이 탄탄해졌기 때문에 강력한 인기마로 팔릴 전망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좀 봐줘야 되지 않겠어요? 봐줘야 될 것 같고 또 아까 방금 전에 뭐 설명드렸는데 2세마 올라오는 말들 놔야죠 놓고 더군다나 안말 편성인데 뛴 것도 이건 뭐 순발 안말 5등급에서도 웬만한 편성에서 놓을 것 같은데 이런 안말 편성에서 안말들이 좀 기본은 좀 있어요. 솔직히 이거 대전역에서 기본은 좀 있지만 그건 발정났을 때나 아니면 뭐 밤새 무슨 안녕이라고 그런 건 어쩌다 한두 번이고 편성 조건 내용을 따져볼 때 7번 천년 동안돈을 여기서 빼고 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이제 경마는 뛰어봐야 알고 절대적인 충만은 없는 게 경마이긴 하지만 이변이 일어나서 또 일어난 게 경마이긴 하지만 7번 천년 동안돈은 빼고 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마필 중에 좋게 보는 거는 어떤 말이죠? 자, 두 마리 한번 보고 싶은데 먼저 보는 게 일단 3번 66인데요. 전정주도 솔직히 가서 진 거 맞아요. 가서 이빠이 가서 진 거 맞습니다. 선행을 가더라고요. 선행 가서 저 정도는 버텨보지 않을까 싶었는데 내심 솔직히 조금 기대했는데 아니야 다를까 큰 기대는 아니지 않았어요. 그래도 제가 가져갔었는데 못 버티더라고. 근데 이번에는 또 좀 더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혹도 유연명 기수고 뭐 이게 잘 뛸 수 있는 건 1000m고 천년 동안도가 뛰는 거 보니까 처음부터 초반부터 압박을 하는 말은 아니더라고요. 이만도 자기가 우승하려면은 그냥 처음에 몰고 갔다 직선에서 뭐 100, 200m 나서 자기서 앞만 하고 그 차이만 두지 않으면 거리만 두지 않으면은 따라잡을 것 같고 한번 6명이는 그렇다면은 그 초반부터 그냥 결선이 아니죠. 4번 돌면서부터 잡히면은 많이 쓰겠지만 어느 정도 스타트가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따라가서 좀 버텨준다면 3번 662가 선행에서 버티기 가능하겠고요. 유연명 기수니까. 그 다음 하나 보는 말은 8번 아일캣입니다. 8번 아일캣. 정우이가 3선 볼 수 있는 몇 마리 안 되는 중에 하나죠. 이게 올해 몇 월 달에요? 8월 달에 준우승하고 지금까지 없죠. 입장이. 열심히 타줘야 되고 또 방금 설명드렸던 2세 막필이고 승급전이지만은 정우이가 혹도 맞고 50일에 부담되면 충분히 한번 도전이 가능한 막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저는 7번 천년 동안도 놓고 2번이냐 3번이냐 8번이냐를 좀 고민하고 싶습니다. 네. 자, 제가 한 마리 첨언을 좀 드리자면은 9번 스피릿 우먼인데요. 뭐 이건 아예 안 팔릴 말이에요. 뭐 최근에 워낙에 바닥을 깔아놨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여러분께 누차 말씀드리는 게 졌을 때 이게 왜 졌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말 능력이 없어서 진 건지 아니면 져야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던 건지를 파악하는 게 우선인데 6월 30일 날 5등급 썬레이저라는 강마를 제압을 했어요. 자력으로. 그리고 나서 9월달에 못 들어온 이유는 공백이었죠. 석 달 만에 나와서 말이 좀 맹했어요. 조교 때도 제가 안 좋길래
인기마였지만 아예 빼버렸던 게 스피릿 우먼이었고, 그 다음 경주는 1300거리, 거리 자체가 안 맞는 거리에 나왔었죠. 1000m에 특화된 말입니다. 지난번에 이거를 제가 배당으로 노렸어요. 전자의 말이 이제 좀 좋아졌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발주에 대한 불안, 늑발을 하면서 아예 레이스가 그냥 꼬여버리면서 뭐 이렇다 할 움직임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던 게 스피릿 우먼인데, 자, 이 말은 제가 알기로는 뭐 1000m에서는 구비에 관계없이, 편성에 관계없이 능력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말도 지금 계속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정도윤 기수 뭐 호주 연수 갔다 왔죠 이번에. 예, 같이 이효식이하고 이번 주부터 이제 기술 하더라고요. 열심히 타줄 겁니다. 뭐 호주 갔다 오면은 한층 좀 기수들이 빨리 적응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부산에서도. 그죠? 네, 좀 갔다 와서 외국도 유물도 보고, 네. 좀 또 사실 어떻게 보면 기술들, 이제 어린 아이들, 어린 친구들은 또 휴양도 겸사겸사 하는 거죠. 배우기도 많이 배우고, 그렇죠. 또 휴양도 좀 많이 갔다 와서 좀 힐링도 많이 하기 때문에 또 각오도 틀리고요. 예. 예전에 그 정도윤이하고 호흡도 잘 맞았던 말이기 때문에 저는 9번 아나짜리 스피릿 우먼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부산 6경주입니다. 2번 파이니스트 워리어. 데뷔전에서 뭐 배당판을 아예 쌍승시까지 뚫어놓고 1200을 한 바퀴 돌렸던 말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번에도 강축으로 자리를 잡을 것이고, 뭐 웬만하면 저도 인정을 하는데, 인정하시잖아요. 네, 이때 솔직히 뭐 지난 후이담이긴 한데 좀 이게 2차 가서 저는 좀 한마디로 갔대 하이파브 좀 한번 했어요. 브라보 마린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성실 있게. 예? 그래서 4번 2번 타고 가정리했다고 3차 3복승 아주 푸짐한 7조 병행 말인데 그게 또 3차 갖다 대주더라고요. 고맙죠, 땡큐. 그래서 그때 좀 한글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번에는 뭐 쌍이겠죠, 쌍? 이거 뭐 이길 말이 있을까요? 그렇죠. 여유있게 우승하고 승부를 칠 것 같은데, 뭐 후창말을 좀 물어보려고 하신 거죠? 예, 어떤 거 좋게 보세요? 뭐 보세요? 먼저 내보려고 싶어요? 저는 어차피 이게 뭐 이노코 3번 치프 에이스냐 8번 썬더돔이냐, 이게 대길 준대길 막건이에요. 근데 사실 뭐 두 마리도 가능성은 있는 막건이지만은 보다 좀 신선한 말, 남들이 좀 덜 볼 수 있는 말 중에 좋은 게 뭐가 있을까라고 보니까 저는 4번의 다크 우라칸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이게 스캣데디라고 예전에 3조에도 오문식 마방에도 이 자마들이 있었고, 서울에도 스캣데디 자마가 있어요. 근데 스캣데디 자마들은 대개들 체형이 얇습니다. 그리고 앞말이 우성인 그런 습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얘는 거세마에다가 510kg예요. 주행검사 보니까 앞다리를 좀 찍어뛰는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밤새 안녕이라고 뭐 어린 말들은 시간 문제 아닙니까? 팔자가 시간 문제예요. 말팔자 시간 문제인데, 이번에 훈련 내용을 보니까 뭐 그 이전보다 확연하게 완성도 높은 걸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잠재력에서 저는 4번 다크 우라칸을 한번 세게 보고 있습니다. 네, 4번 다크 우라칸 제가 또 한번 아까 설명 드려봤거든요. 선샷, 그다음에 그렇죠, 선시의 파파스파, 그렇죠. 있던데 이게 좀 삭갈리긴 해요, 지금 공부를 해서. 근데 4번 다크 우라칸이 단거리 쪽에 좀 강세를 보이더라고요. 우리 들어온 말들은. 예. 체격도 좋고, 이거 한번 봐야 돼요. 저도 한번 현장에서 우리 민태민 위원의 기회를 좀 잘 받아서, 제가 뭐 부산 경마도 그렇고 서울 경마도 그렇고 제주 경마도 그렇고 뭐 민태민하고 도움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또 진짜 제가 놀랄 때가 많아요. 저도 한번 4번 다크라칸을 정확히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인기마 3번 치프에이스나 8번 선더돔, 7번 배달의 무닝, 4번 다크라칸인데 이 중에서 풀짝을 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제가 좀 압축하기가 조금 쉽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번은 믿고 후차 거는 현장까지 좀 가져가자, 이런 판단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뭐 현장에서 최종 결론을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의 7경주입니다. 여기가 이제 민태민이 준비한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자, 충마를 오픈해 드리겠습니다. 3번 한올룰이 놓고 경마하겠습니다. 한올룰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앞다리를 상당히 찍어뛰는 단점이 있죠. 그래서 선행을 가면 덜 뛰고, 선행마를 보내고 옆에 붙어가면은 오히려 더 뛰는 그런 습성이 있었어요. 안으로 기대기 때문에. 근데 이게 주행검사를 지금 이번에 다시 봤죠. 휴양 갔다 와서 27주 만에 나오는데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모래에 대한 적응이면 적응, 그리고 직선에서 흔들림 없는 주행. 정말 휴양기를 제대로 보냈다는 느낌을 받고 있는 게 3번 한올룰입니다. 요거 대가리로
믿고 가는데 후차권에서 팔리고 없을 불안한 인기만 있고요. 그 자리를 대신할 아나짜리, 진짜 인기도 거의 빼판짜리 말 중에서 이번 조교 때 느낌이 너무 좋았던 말이 하나 걸려 있습니다. 그 말 내용도 제가 이미 확인을 했고, 기승하는 기수가 어떻게 말을 타야 될지에 대한 어드바이스까지 저는 충분히 이건 해낼 수가 있기 때문에 3번 한올룰이 놓고 아나짜리 한 방을 겨냥해서 승부를 보는 겁니다. 뭐 인기만 받칠 거 받치면은 적중은 물론이고 정통으로 하나 맞으면은 이게 상한가 막건, 한구라 막건이 될 겁니다. 그래서 부산 7경주 민태민의 첫 승부로 해서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8경주입니다. 제 메인인데요. 한 마리 좀 거들어 보세요. 제가 목이 아파가지고. 한 마리? 예. 뭐가 좋을까요? 아니 좀 도와주셔야 돼요. 안 고른 말을 하나 볼 수밖에 없어가지고. 네, 그건 상관없습니다. 뭐 어차피 처음이니까. 8번 위대한 광경이 14조에서 좀 좋게 나오더라고요. 이거 한번 어떻게 현장에서 좀 눈여겨봐야 되는데, 전혀 왜 갑자기 집선행 하긴 뭐 특별한 말필이 없었네요. 선행 나갈 만한. 그다음 이번에 8번 위대한은요, 선행보다는 따라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일단 1600m 우승 경험도 있고 정동철 기수 얘가 제대하고 나서 무지하게 적셔 타주는데, 그렇죠. 내용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8번 위대한 광경을 저는 이번 경기 한번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 이종훈 위원님하고 여기 지금 오드마번이 적혀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이제 제가 오드마번을 8번을 제외를 한 건데, 저는 뭐 8번을 제외한 것이 제 여기에 승부의 포인트가 아닙니다. 8번도 현장 상태에 따라서는 가져갈 수가 있어요. 자, 여기는 1번 게우지코지와 9번 조이풀 스토리가 대끼리 막건입니다, 여러분. 두 마리 모두 저는 전혀 믿음을 갖지 못하는 말로 보고 있어요. 게우지코지 같은 경우에도 뭐 앞에 가도 항상 짧았던 단점이 있었던 말이었고, 그리고 조이풀 스토리는 막말로 직전에 제가 김태경이 탔을 때도 강추를 드렸던 말입니다. 말이 완전히 미쳐 있었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조인권이가 탔는데 말의 컨디션은 직전보다 살짝 저는 다운됐다고 봐요. 뭐 외곽이 불리할 건 없는 말인데 힘으로 뛰기 때문에. 그래서 1번하고 9번 정도가 대끼리 맞건, 뭐 위대한 강정도 인기마를 팔려줄 것 같은 상황인데, 인기마들을 저는 못 믿습니다. 그 와중에 내용 있는 놈이 있어요. 최근에 몸뚱이가 무거워서 제대로 뛰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요번에 그 무거웠던 몸뚱이가 진짜 한결 가벼워진 놈이 하나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이 정도 편성이라면은 선두권 한 두 번째 정도까지 무난히 붙여놓을 수 있는 말인데, 어제 개인적으로 전문가 한 분이 또 뭐 문의를 좀 하더라고요. 이 말 어떠냐, 좋다, 이번에 한번 저는 놓고 메인 승부로 아마 들어갈 거라고 이미 얘기를 해놨고, 현장에서도 체중이 아마 좀 빠져나오면 좋을 거예요. 한 5kg에서 한 10kg가량 빠져나왔으면 뭐 저는 의심 안 하고 승부를 들어갈 생각입니다. 부산 8경주 현장에서 아나짜리 놓고 인기만 불안한 경주입니다. 그래서 배당이 나오고 그 배당의 중심을 민태민이 분명히 여러분께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부산의 9경주입니다. 4번 프리러닝을 중심으로 돌아가겠는데 어떻게 보세요? 프리러닝. 예. 봐야 되지 않을까요? 어차피 프리러닝 좀 봐야 될 것 같고, 개인적으로 뭐 프리러닝을 물어보려는 건 아니잖아요. 예, 말씀하시죠. 좋게 보는 말. 좋게 보는 거네요. 예. 1번 좀 눈에 보이는데, 이게 생각보다 이제 제가 생각한 거 뭐예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덜 뛰어지더라고요, 지금. 이번에 이제 거리도 1300이고, 조성건이가 이제 지난주 계속해서 지금 한 달 가까이, 두 달 가까이죠? 두 달 가까이 인기마 타고 거의 뭐 인기만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경마팬들 뭐 빼고 사시는 분들은 재미를 많이 봤고, 놓고 하는 분들은 완전히 피를 봤는데, 이제 좀 다시 어느 정도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또 연구도 좀 다시 하고 체력도 좀 기르고. 1번 커라지오 이번에 저는 개인적으로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프리러닝을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이거는 우리가 흔한 말로 그러자 다리 안 부러지면 온다. 강한 믿음을 좀 저는 갖고 있습니다. 이게 내용이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9월 8일날 이거 정동철 교수가 탔는데 그때 선행을 가버렸죠. 말이 너무 좋으니까 이제 말한테 끌려버렸던 그런 아쉬움이 있었던 말이고, 지난번에는 조인권 기수가 이제 안배를 제대로 하다 보니까 2세 포인마 강자였죠. 에이스 돌풍, 그리고
삼세마로 오크스배 나갔던 대우축제 이런 애들을 그냥 여유있게 직선에서 보폭으로 때려잡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이번에 기프티드 선이라는 3등급 말 그것도 이번에 좋아졌어요. 일요일날 나오는데 기프티드 선을 거의 뭐 압도할 만큼 전보다 더 좋습니다. 그래서 워낙 체형도 좋아서 지금 부담 늘어난 것도 뭐 54.5는 기본이죠. 그래서 저는 4번 프리런닝은 웬만하면 운다 쪽이고 커라지오가 좀 재밌을 거는 같아요. 안쪽 1번 게이트 받았고 그죠? 네, 예전하고 좀 다른, 그러니까 조인성권이가 지지난주 같은 거 안 봐요, 사실. 그거는 그냥 뺐으니까. 근데 지난주는 좀 낫더라고요. 또 질문해서. 난 이번에는 1번 커라지오 좀 보기는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4번 프리런닝과 1번 커라지오를 관심마로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산 10경주입니다. 이종훈 의원님의 이제 뭐 흔히들 말하는 끝장승부네요. 메인 승부, 후반부. 예, 여기서 한번 막걸리 좀 사야 될 이유가 있어서 사는데 구멍선은 좀 넓을 것 같아요. 사실 메인 승부라는 거는 딱 한 방 때리거나 저는 두 가지로 생각을 해요. 지난주도 그랬고 지지난주도 그랬고 메인 승부를 딱 잡을 때는 최대한 앞쪽에서 때리고 맞추고 가든가 아니면 고배당을 놓고 좀 폭넓게 가든가 같은 건데 이거는 솔직히 고배당을 놓고 좀 폭넓게 가는 경주입니다. 대부분 선호는 한 방 때리는 것을 선호하지만 또 메인이라고 지정했을 때 고배당 승부를 한번 할 때는 그 이의가 분명하기 때문에 승부를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 듣잖아요. 솔직해서 일반 경주, 그 다음에 추천 경주, 그 다음에 승부, 메인, 다 조금씩 좀 틀리잖아요. 배팅 강도가. 메인 승부는 배팅을 내가 가진 돈에 좀 더 많은 돈을 배팅하는데 이기면 또 이긴 돈에 좀 더 플러스 하고 그랬을 때 적중을 하면은 기쁨이 배가 됩니다. 그래서 메인 승부만큼은 이종이가 좀 강하게 항상 어필도 하고 또 적중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사실 그렇잖아요. 모든 경주 매 순간 매 시간 매 경주를 다 적중하고 돈을 땄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는 건 현실입니다. 그럴 수 없는 현실 속에서도 그래도 이종이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메인 승부만큼은 어떤 수단을 써도 한번 맞춰보자, 적중을 해보자 그런 맥락이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말이 이제 좀 약간 돌았는데 이번 경주는 제가 이종이가 고배당을 노리는 승부고요. 고배당마가 하나 눈에 딱 띕니다. 왔다. 이미 결선 통과했다. 자, 그 말을 놓고 피아르 배트까지 불사하면서 이종이가 메인 승부로 갈 건데, 물론 당연히 주력, 반주력은 당연히 나오겠죠. 대신 아나가 아나를 몰고 온 그림이 있기 때문에 복병이 복병을 모르는 경주가 한두 번 봤으니까 복병마가 입장할 때는 인기마가 무너져야 복병마가 입장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인기마들이 인기마들이 강한 경주에서는 복병마가 아무리 강해도 복병을 끝날 수밖에 없는데 이번에는 인기마들이 되게 강한 편성이 아니고요. 복병마가 대신 내용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 복병이 복병을 불러오는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이종훈이가 메인 승부를 지정했는데요. 하여튼 마감 11분 전 이종훈의 메인 승부 고배당 복병을 놓고 승부를 본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현장까지 이종훈 의원님 많은 관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11경주입니다. 혼전기가 있어요. 2번 캡틴 블레이드 그리고 7번의 유로파 19점 말 두 마리가 이제 인기마로 대두가 될 것 같고 군데군데 좀 팔려줄 말이 있어요. 8번 영광의 컨트리도 인기마로 대두가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보세요? 이번에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좀 설명했는데 개인적으로 한번 복병만 하면 이것도 복병이거든요. 근데 좀 팔릴 것 같아요. 전경주 보여준 것 때문에 전경주 안 보였으면 완전히 정말 삐약한 수준이었던데 이번에는 또 보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이 사람도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조금씩 다들 보더라고요. 6번 캐안질주입니다. 6번 캐안질주. 박재희 기수 기승하면서 53.5의 부담장 정경주 0.5로 줄였고요. 편성은 전경주 편성보다 조금 이번에 강해요. 솔직히 조금 강한데 편성은 좀 강한데 말은 더 좋아졌어요. 6번 캐안질주가. 더군다나 5살짜리 말이라 이미 발걸음 다 나왔습니다. 더 나올 발걸음도 없고 이제 좀만 한 달 지나면 6살짜리 말들은 다 갖다 버려야죠. 솔직히. 그런데 이 말이 지금 6번 캐안질주가 좀 좋아지면서 마지막 불꽃 물론 여기서 이제 입상에 성공하면은 좀 더 경주 생명도 좀 연장되고 좀 더 떼주겠는데 그렇다고 더 뛰어질 만 아니고 하여튼 6번 캐안질주가 이번에 진짜 좋아졌다. 한번 복승이든 삼복승이든 여러분들에게 꼭 가져갈 것을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종훈 의원님도 인기도에서 좀 밀려있는 쾌한질주를 말씀하셨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복병마 쪽에 좀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저는 10번 불꽃놀이를 좀 노려보고자 합니다. 전자에는 7월달 완전 졸전 이후에 공백을 좀 두고 외부 목장에서 한 번 더 갈고 닦고 조이고 나왔죠. 주인검사가 너무 좋았어요. 근데 실전에서 저는 울주리 마방에서 기대가 좀 떨어졌다고 봅니다. 김정훈 기수를 태웠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을 모래 맞으면 또 들뛰는 단점이 있었기 때문에
1번 게이트의 김종인은 이걸 해결을 못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 눈은 이 주행 재검을 받고 나오는 말들 제가 정말 제 개인적으로는 메리트가 있고 제가 나름대로 잘 본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 스스로. 10월 달에 보여줬던 주행검사 걸음은 돌아와서 바로 통할 걸음이었어요. 예전에 그 30주의 펄링을 보는 느낌이었는데 요번에 이제 외곽으로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이성재 기수가 올라왔는데 컨디션도 상당히 좋아요. 지금 이게 조성곤이가 일요일하고 수요일날 조교를 해놓고 성곤이는 지금 영광의 컨트리 변창덕 마주의 마필에 올라가 있죠. 지금 이거는 거꾸로 8번이 강한 인기를 모으지만은 오히려 불꽃놀이 쪽에서 배당으로 사고를 낼 수 있는 편성으로 저는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종료님은 6번 인기도 밀려있는 쾌한질주, 민태민은 10번 불꽃놀이. 그러니까 이 레이스 마지막은 인기마와 타협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인기마가 믿을 놈이 없어요. 그죠? 네, 그렇죠. 복병마 위주로 해서 마지막 경주는 풀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제 금요일 11개를 부산 거를 마무리했고요. 이어지는 제주 중계, 현지 강한남 위원님 모셔야죠. 네, 우리 친분이 있으시잖아요. 강한남 위원하고 우리 민태민 위원 다 같이 거의 했는데 요즘은 또 강한남 위원이 또 다른 친구가 더 친한 것 같아요, 보면은. 아, 그래요? 우리 하여튼 제가 볼 때 제주에는 강한남이 가장 잘 나가고 잘하는 전문가 아닌가 저는 굉장히 판단입니다. 가장 많은 도움을 또 받고 있고요. 하여튼 강한남 위원 이어질 것 같은데 강한남 위원 화이팅입니다. 예. 자, 이상으로 부산은 마무리하고요. 제주로 연결시키겠습니다. 전직 4기 출신으로 현재 노련한 기승수를 보이는 장우성 기수, 이재훈 기수, 안득수 기수, 한영민 기수, 김경민 기수 이들과 앞서면 앞섰지 결코 뒤지지 않는 기승수에서 선보였던 제주 4기 출신 오현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모현진입니다. 자, 모현진의 제주 경마 금요 예상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이제 지금 이번 주 제주 경마가 12월달 첫 주에 시행이 되죠. 2017년도 이제 딱 한 달밖에 안 남은 참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정말 2017년을 되돌아봤을 때 모현진이 1월달부터 7월달까지 불을 토하는 적중에 임하다가 좀 집중력을 잃으면서 8, 9월달 고전을 면치게 됐죠. 자, 그럼 다시금 적중에 대한 기세를 몰아가고 있는 모현진입니다. 자, 마지막 한 달 남은 만큼 모현진이 꼭 올해 초반부, 초중반부에 불을 토했던 그 적중 다시금 이어가는 모습으로 꼭 마감 짓는 모습 보이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자, 유종의미를 찍어야 모든 시작이 반인 반면에 마무리도 반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종의미를 꼭 찍어야 여러분들께 좋은 예상가라는 것을 인식을 다시 한번 각인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라 판단합니다. 자, 2017년 마지막 한 달 모현진이 꼭 답으로만 전해드리는 것을 다짐하면서 금요 2017년 12월 첫 주 금요 제주경마 예상평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주경마 역시나 지금 12월 달에 편성이 된 게 지금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중계경주 4개, 모바일 2개, 합이 6개인데 이 중에서 4경주, 5경주, 6경주 자, 후반부에 집중력을 발휘하면서 승부처로 지정했습니다. 자, 6경주가 메인 승부처로 지정했는데 좀 상당히 적중에 가까울 수 있는 분석을 끝낸 상태이기 때문에 많은 기대 바라겠습니다. 자, 1경주부터 풀어가겠습니다. 제주 1경주 모바일 경주예요. 전력상, 기록상 능력 있는 마필은 역시나 2번 돈마명성이죠. 자, 선입전개를 이끌 수 있는 마필인데 자, 전개적으로 봤을 때 1번 금비늘이 원게티점 최대한 살려가면서 또다시 선행전개를 펼칠 상황이고요. 그에 못지않은 지금 동백동산과 함께 또 혈기망장 이쪽 이 네마필의 사파전으로 보입니다.
자, 문제는 2번 동마명성이 선입전개를 이끌면서도 경주 마판 강한 뒷심 보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죠. 자, 기수가 밖에서 불안하긴 하더라도 건육 기수의 장점은 바깥 겟에서는 답이 없어요. 그렇지만 안쪽 겟에서 선입전개를 펼칠 수 있는 마필을 기승했을 때 어느 정도 답을 전해주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 이번 상황에서는 믿고 할 수 있는 상황이라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 본마명성 인정해야 돼요. 2번 본마명성 권육기수 믿고 때려가시고요. 자, 후차권으로 넘볼 수 있는 마필은 1번 금빈을 앞서 언급해드린 만큼 강력한 선행전개 옹개 뒷점 최대한 살려가면서 선행전개 펼칠 수 있는 기회를 또다시 한번 안고 갈 수 있다 판단하고 있고요. 자, 4번 동백동산. 자, 이 마필이 선입전개를 이끄는 마필인데 금빈을과 함께 선입전개 이끌면서 직전에도 아쉽게 경주 막판에 걸음력 죽었지만 금빈을과 동백동산을 봤을 때 똑같이 걸음력이 죽는다면 저는 4번 동백동산에 좀 더 힘을 실어주는 게 답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동백동산이란 마필이 조교 상태에 상당히 좋고 강한 조교 들어갔어요. 단축고보로 길게 3-4바퀴 돌려놨기 때문에 저는 금빈을보다는 뒷심 자원에서 폐활량에서는 어느정도 차감이 있었기 때문에 힘대가 붙어있기 때문에 4번 동백동산에 좀 더 힘을 실는 게 맞다 판단되고 있고요. 북평권 마필로 6번 혈기방장. 자, 이 마필이 400m밖에 주폭을 안 했는데 이 400m 주폭이 상당히 여유걸음 남겨놨고요. 또 경주 막판 들어오는 뒷심 결코 지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주폭 좁혀지지 않는 모습 계속 보여줬기 때문에 이 800m도 어느 정도 이변을 일으킬 수 있는 걸음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변을 일으킬 마필은 6번 혈기방장밖에 없다. 자, 제주 1경주 2번 돈마명성을 믿고 1번 금빈을 4번 동백동산 6번 혈기방장 정도까지 압축해드릴 수 있는 제주 1경주였습니다. 네, 제주 2경주입니다. 역시나 모바일 경주예요. 한라만 2등급 1200m인데 자, 쟁쟁해요. 뭐 모바일 경주인데 의외로 혼전성이에요. 지금 노리고 갈 수 있는 마필은 2번 대망의 꿈과 5번 엘리언, 6번 자품상, 8번 개국공주, 9번 황금복까지 이 5파전이 예상되는 경주인데 자, 역시나 충만은 2번 대망의 꿈이에요. 직전에 아쉽게 3차 코코차죠. 코코차. 저 역시 당시 미래임이라는 마필의 축으로 대망의 꿈과 엘리언을 강하게 안고 갔었는데 참 의외로 파천신군이 안쪽으로 껴들면서 버티는, 그래서 중배당 23배를 날려먹었던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자, 뭐 직전에 문성호 문성호가 천선 넘었대서 좋은 기승수를 갖고 있다고는 보진 않아요. 저도 현역 같이 경합했던 놈인데 진짜 뭐 지금은 용됐죠. 저 있을 때만 해도 진짜 그렇게 완전 바지처럼 탔던 그런 놈인데, 자, 아무쪼록 자, 건동석 기수로 바뀌었기 때문에 기수면에서는 더 안정감이 있다. 문성호보다는 건동석 기수가 확실히 더 안정감이 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전개적으로 봤을 때도 취입전개가 건동석 기수가 확실히 낫기 때문에 자, 2번 대망의 꿈을 다시 한번 밀고 갑니다. 자, 후창마권은 8번 개국군주와 그리고 5번 엘리언, 6번 작품상 정도로 압축드릴 수 있겠는데, 자, 5번 엘리언 직전에 상당히 마체가 좋아졌기 때문에 안고 왔는데 뭐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중계경주에서 아쉽게 후차 코코코, 야, 정말 1000분의 1초 차이로 경주 마판 뒷심 죽으면서 코코차차로 깨졌어요. 4차 게임 했는데, 자, 선행전개를 임할 수 있는 마필은 아닙니다. 경주 초반 순발력이 다소 늦다 보니까 선입전개를 이끌 수 있는 마필이고, 이 마필의 장점은 경주 중반 스퍼트, 즉 상코너에서 무빙 스타트가 상당히 빨라요. 빠르기 때문에 4코너 진입하고서는 앞선을 딸 수 있는 그런 그림을 직전에도 보여줬어요. 자, 김용석 기수를 불렀다는 거. 김용석 기수가 타고난 이 기수도 1000승이 넘죠. 문성호가 걸맞는데 문성호하고는 비교할 바가 안 되는 정말 제주경마의 박태종이라고 할 만큼 제가 봐도 잘 타요. 기승력에서는 정말 말을 잘 타요. 잘 타기 때문에 선행전개에서는 타고났다 이렇게 판단할 정도로 아주 좋은 모습을 보이는데, 이 김용석 기수의 장점은 타 기수의 습성까지 파악하면서 전개를 펼쳐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즉 타기수가 선행 전개를 피하면은 오히려 더 먼저 나가고 쭉 뽑아대고요. 거리차를 두고 선행말을 타는데도 그 기수가 선행 전개에 약하다 하면은 일마신 차만 두고 힘한 배 쓰거든.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기 때문에 좀 영리하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김용석 기수라면 직전에 보여줬던 경주 중반 3코너 무빙 스타트 충분히 다시금 이끌어가면서 입상 한 자리 노릴 그런 마필 중에 하나 판단합니다. 자 6번 자풍상 역시 선행력이 강한 마필입니다. 직전에 경주 초반은 다소 외측으로 기대는 모습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도 베테랑이죠. 제주도의 문세영 기수급 전현준 기수가 바로 마필 컨택 잡아가면서 강력한 선행 연계로 그대로 꽂혀버리는 모습 계속 보여줬어요. 뒷심 부분에서는 상당히 좋기 때문에 자 늘어난 거리 300m도 극복할 수 있는 마필 중에 하나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자 그렇게 강력한 뒷심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능성 비치기 때문에 좀 염두에 둘 수 있는 마필 중에 하나고요. 자 8번 막 개국군주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900m 기록치 1초대예요. 1초대 상당한 기록치예요. 자 직전에 김재원 기수 꼬마 기수가 타서 불안하긴 하더라도 이 1200m를 극복할 수 있는 마필 중에 하나라 판단합니다. 마필 능력치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직전에도 1초대를 끊고도 시험시험 주폭 보여주는 주폭이 거의 한라만 1등급에 걸맞는 힘대와 주폭 제대로 보여줬다 판단합니다. 제 판단에는 1200도 충분히 주파할 수 있는 그런 기본 능력치를 갖고 있는 마필이 8번 개국군주라 판단합니다. 자 제주 이경주 2번 대망의 꿈을 믿고 가면서 5번 엘리언, 6번 작품상, 8번 개국군주 요정도 후차권으로 압축드릴 수 있는 제주 이경주였습니다. 네, 제주 상경주입니다. 중계경주인데요. 지금 한라만 3등급 900m 경주예요. 저는 지금 6번마 3다 여신이 기록적으로 상당히 좋죠. 마필 쪽으로 지금 9번 품위와 6번 3다 여신 자 기록적으로는 상당히 2초대의 기록 갖고 있는 마필 사이즈인데 저는 기승자 면에서 마필 전력은 솔직히 3다 여신이 좀 딸리지만 그래도 기승자 면에서 안정적으로 갖고 갈 충만은 6번 3다 여신이다. 이 마필 쪽으로 김진호 기수, 김재영 기수하고는 비할 바도 안 되고 정제적 이점을 봤을 때 직전에도 말이 좀 안 나가면서 이길 줄 알았는데 아쉽게 이 품이라는 마필에 머리차로 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번에도 두 번의 실수는 하지 않겠죠. 김진호 기수 제가 판단했을 때는 제2의 전현준 기수만큼 아주 미래가 밝은 기대치를 갖고 있는 기수라고 판단합니다. 6번 3다 여신 9번 풍미보다는 6번 3다 여신이 기수발로 확실히 낫다. 자 여기서 노리고 할 수 있는 마필이 저는 3번 애월 여신이에요. 애월 여신 다른 마필은 눈에 안 보이고 저는 이 3번 애월 여신과 9번 풍미인데 3번 애월 여신이 기록대에서는 상당히 저조하죠. 5초 때 첫 데뷔전에 우승을 거머쥐었는데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여유 걸음이 상당히 많아요. 걸음력이 직전에도 이재용 기수가 전간판 지나기 전부터 뒤를 돌아면서 고삐를 잡아대는 모습 상당히 여유있게 5초대 들어왔다는 거죠. 자 최선의 승부 의지를 했다면 지금 2초대의 승부 타이밍인데 이 정도 걸음까지 3초대까지도 충분히 끌 수 있는 그런 마필이라 자신하고 있습니다. 자 애월 여신을 최대 보편권 마필로 염두에 두시길 바라겠고 저 역시 현장에서도 마필 예시 상태까지 좋다면 이 애월 여신을 놓고도 갈 수 있어요. 현재까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이 상경주 저는 딱 세 마필 보고 있습니다. 6번, 3번, 9번 품위까지 품위는 마필은 늘상 꾸준히 뛰는 게 장점이 있는데 김재원 기수가 워낙 꼬마 기수다 보니까 전개를 풀어갈 수 있느냐 그게 관건이다 보니까 14알이 강축으로 갖고 가기에는 쉽지 않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3번, 6번, 9번을 복조로 현장에서도 안겨드리면서 강한 주력권이 어떤 것인지 궁금하시다면 이제 현장 음성과 동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제 상경주 일단 충만은 6번 3다 여신으로 놓고 하신다는 거 잊지 마시고 3번 애월 여신과 9번 품위밖에 안 본다. 세 마필밖에 안 본다. 이제는 믿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제 4경주 이제 첫 번째 승부차입니다. 평일 분석 방송에서도 언급해드린 만큼 이제 딱 한 말에서 언급해드린 그 마필을 충마로 필두로 놓고 가면서 후차권
정해놨어요. 뭐 배당을 떠나서 한방 막건으로 정리해야 갈 그런 경주 편성입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한백보배와 3번 동화로, 그리고 7번 태산여왕, 9번 타이슨까지 이 4파전으로 현장 배당판도 집중적으로 몰릴 듯 보이는데 거의 빨갱이죠. 배당권은 그렇게 큰 메리트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뭐 이제는 한방 막권으로 정리해드리기 위해서 승부처를 정리해드린 거예요. 지정한 거예요. 자, 4경주. 이번 경주 뭐 이제 딱 한 마리에서 언급했던 그 마필 필두로 후차권 역시 한방 막권으로 정리해드리는 거. 배당이 적더라도 한방 막권이라면은 경주 초반부 승부처를 잡은 의미가 있다는 거. 적중에만은 분명히 큰 한 수 안고 가실 수 있는 경주입니다. 한방 막권 자신 있습니다. 마필 사이즈상 마방 정보에서도 그렇고 그 마방 조교사까지 이번 경주는 딱 두 마필밖에 없다. 믿고 가라. 이미 왔어요. 왔기 때문에 저 역시도 분석을 끝낸 상태고 뭐 아다리가 다 맞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4경주 저는 한방 막권으로 현장에서도 정리해드리는 거 잊지 마십시오. 네, 제주 5경주 뭐 이제 두 번째 승부처입니다. 제주만 5세기가 2200점이었는데요. 뭐 쟁쟁해요. 마필적으로 전력적으로. 자, 이번 경주 역시 충만한 선정이 돼 있어요. 직전에 너무나도 강한 편성에서 경험을 했지만 아쉬운 착순에만 만족했던, 자, 이제는 제 편성이 왔어요. 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편성. 마필적으로 충분한 휴식기를 거치고 왔고요. 전력 또한 조교 상태 또한 아주 좋아요. 자, 이제 제 편성 2200점이야가 제 등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한번 그 마필을 필두로 주력 막권은 의외의 복병권 마필이에요. 지금 그 전까지는 많은 인기도를 형성했던 마필은 맞습니다만 이번에는 너무나 터무니없는 승군전이라 그렇게 큰 기대치는 않을 거라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 마필이 가진 이번 경주 여건이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주력 원털로 한번 강한 승부처에 임하기 위해서 이 5경주를 두 번째 승부처로 진행했습니다. 자, 적중만 된다면 모현진이 가장 선호하는 30-40배의 배당 다시금 이어갈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뭐 한방 막권으로는 힘이 들고 뭐 이제는 세방 막권으로 염두에 두고 있는데 믿을 수 있는 충만은 선정이 됐고 세방 막권 달고 한다 해도 적중만 된다면 기본 중배당은 나올 수 있는 경주다. 결코 저배당으로 끝나는 경주가 아니기 때문에 자, 모현진을 믿고 이 5경주 중배당을 잡아내는 모습 꼭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제주 5경주 중배당을 집중적으로 노려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제주 6경주 모현진의 마지막 승부처, 금요 최대 메인 승부처입니다. 자, 늘상 혼전성을 가하는 경주죠. 제주마 1등급 최상급들의 편성인데 믿고 할 수 있는 마필은 있죠.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거 뭐 모현진이 말씀 안 드려도 제주 경마에 어느 정도 구력을 갖고 계신 분들은 딱 파악하실 것 같습니다. 최근에 강세를 보인 마필이라는 거 다시 한번 믿고 합니다. 그 마필의 습성, 자유마가 악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단지 선행력만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추입정에도 이끌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그 마필 필두로 제가 고대하던 평일 분석 방송에서도 언급했던 고대하던 그 마필에 드디어 기수가 바뀌었습니다. 자, 그거 제가 방송에 언급한다 하더라도 현장 배당판은 30-40배 자신합니다. 제가 원하는 충마가 강한 인기도를 형성한다 치더라도 그 인기도 마필을 붙여먹더라도 30-40배 나옵니다. 그 마필 기세에 올랐어요. 직전에 분명한 내용을 받고 거리가 있다면 또 기수만 바뀌었다면 직전에도 입수상 한 자리는 확연히 차지해줄 그런 찬스라는 거. 이번에 제 기두가 먹혔는지 한동안 기수가 안 바뀌던 그 마필의 기수가 제대로 바뀌었어요. 바뀐 만큼 힘을 실어서 마지막 승부처 주력 원툴로 강하게 누르고 갑니다. 자, 나머지 마필은 인기권에 어느 정도 잡힌 마필들, 버릴 수 없는 마필들을 잡아가서 여러분들께 배당권을 넘볼 수 있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자, 메인 승부처지만 세 구멍으로 승부를 본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라겠고요. 중요 포인트는
주력으로 갖고 갈 마필이 최대 백판 마필이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이제 더 이상 모인지는 최대 백판 마필로 놓고 가면서 적중까지 놓치는 모습 결코 보이지 않겠습니다. 분명히 모인지는 백판 마필을 본 이유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고요. 아쉬운 적중, 아깝게 깨졌지만 그래도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이렇게 6경주까지 끝이 냈습니다. 앞서 서론에서 12월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다는 거 언급을 해드렸지만 이제 내일부터 금요일부터 추위가 또다시 찾아온다 합니다. 여러분들 건강 항상 유의하시길 바라겠고요.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겠고 이제 모인지는 뜻깊은 크리스마스 성탄절에 그래도 연인들과 또 가족들과 뭐든 하려면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자, 그 여유자금 모인진이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제주 경마에서 모인진이 만들어 드리는 거 잊지 마시고 자,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겠고 저는 토요일 성편에서 또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